이 명국은요, 운국, 기문, 둔갑을 모르면 해단이 불가한 운명학인데요. 해단인데, 자, 뭘 그러냐 하게 되면, 먼저 남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남편과 출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 암장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한 해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비교해서 보게 되면 남편은 여기에서 10토가 됩니다. 그러면 결혼을 언제 할 것인가를 만약에 묻는다면, 자, 결혼은 남편이 10톡이 되기 때문에 결혼은 이게 이제 여성분입니다. 여성분인데 결혼은 내 쉐하고 나인 내적인 나하고 외적인 내가 있습니다. 외적인 나와 내적인 내가 있는데 이 내적과 외적은 매우 또 이러한 특징점을 갖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태생의 띠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세기는 내적인 나는 우리의 친가를 보는데 보는 것이지만 동일한 일간에서는 또 외가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만약에 10토나 5토는 여기는 충미가 있고 여기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동일하게 10토일 가정에 볼 때에 하나는 동일하지만 하나는 일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가집이 돼요. 외가. 이거는 친가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축이냐 소띠냐 양띠냐 다 구별됩니다. 물론 술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오토인데 친가는 진이 되고 외가는 술이 되고 친가는 술이 되고 외가는 진이 되는 용띠가 되고 개띠가 되 나눠지는 부분이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육친에서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외가와 내적인 나와 내적인 이 나에 대해서 나가 남편 관하고 합의될 때에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결혼할 나이도 되겠지만 일간인 칠화가 10토를 합을 합니다. 그죠? 여기서 합으로 깃듭니다. 오미합하대가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대운의 칠화에 결혼을 하는데, 자, 이해는 됐죠? 자, 얘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축 합도돼 가지고 쇠가 머물고 있고요. 여기 머물고 있는 쇠하고 관, 같이 쇠를 통해서 봐도 되고 쇠를 안 봐도 되지만 일간하고 합되기 때문에 이 대운에 결혼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운에는 그렇다면 동일한 칠화의 일간 대운인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대흉합니다. 이 대운에는요. 남편이 매우 대흉해가지고 지금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째서 괜찮고 여기는 흉한가? 동일한 것이지만 이 암장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라고 여기는 암장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칠화가 사금을 극을 하게 됩니다. 사금을. 그럼 사금이 뭐냐면 여기에 남편이 사유축 합금돼 가지고 여기 관이 사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대운에는 그대로 화급금 해가지고 녹여버립니다. 남편을. 그래서 이 대운이 남편이 대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운에서는 어째서 그렇냐?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바로 암장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남편을 합을 했습니다. 그죠? 합을 했는데 여기는 보다시피 5가 있어요. 화생토 됐죠. 그리고 9가 됐어요. 그러면 7, 5, 9, 3, 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가 일숙이 되기 때문에 사실 천천히 말씀드리면 화생토, 토생금 돼가지고 7, 5, 9, 3, 4로서 육수로 가기 전에 화생토 7화가 5토를 생하는데 5하고 7과 더불어 삼합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일간하고. 그러니까 새하고 신자진 합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간이 5토를 생하는 것은 일간이 곧 5토 구금으로 신자진 합수로 해가지고 새한테 와버렸어요. 새한테 와가지고 좌축 합토하게 되기 때문에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묘미 한목돼 가지고 관이 또 흉하여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만 여기에서는 일간으로 가게 됩니다. 절대로 일로 안 갑니다. 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운에는 결혼이 성립이 되고요. 이 대운에는 그대로 사금을 거걸하게 되기 때문에 남편이 대흉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장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암장수가 없으면 해단이 불가한 거죠. 그리고 이 대운에서는 결혼도 하지만 큰 자식을 이게 시간이 큰 애잖아요. 자식이 이화가 위에 있는 게 큰 애고 밑으로 갈수록 자식들이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첫째 자식,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많이 낳았습니다. 7, 8명, 10명도 낳고요. 예전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간혹 4명 정도 낳는 사람은 간혹 상담을 하면 있습니다. 4명 정도는 나요. 그러면 이 무슨 띵가를 알 수가 있고 자식에 이렇게 보게 되면 세 번째 자식이 어떻다, 네 번째 자식이 어떻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서 자식은 어째서 출산하는 것인가 봤을 때에 만약에 암장수가 없게 되게 되면 여기를 거걸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금 안에는 이화에 있네요. 이화가 바로 내가 또 동일한 건데 이화가 사유주 합금대가 여기가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가 없다고. 암장수가 없으면 낳을 수가 없다고요. 암장수가 이게 없다면 이 대운에서는 출산이 불가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걸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금 안에는 여기가 사유주 합금돼 가지고 시간도 함께 깃들어져 있어 가지고 이화가 곧 사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암장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바로 암장수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서 화생토 그 다음에 구금과 같이 있음으로써 신자진 합수로 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간과 전체적인 기운이 바로 여기에 이 대운의 전체적인 기운은 새에 다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새를 생하는 것은 정인이 되기 때문에 정인 안에는 이화가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사금에는 시간도 함께 하고 있는 사금이 나를 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함께 하는 거죠. 정인은 바로 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출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월지에 해당하는 육신도 나에게 도움이 될 뿐더러 이 안에 있는 이화의 시간도 사금과 함께 한 것에서 한 몸으로서 동체로서의 정의는 새를 생하니까
정인은 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대운에는 출산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대운에는 극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남편도 흉하지만 이화의 큰 자식도 이 대운에는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장수가 없으면 누누이 말하자면 전혀 해단이 불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운에는 둘째 자식도 임신을 하고 이 대운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구금이 있으면 오토가 있게 되고, 오토가 이미 있고 구금이 오게 되면 759 3살이 돼 가지고 육수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에는 육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육수는 해묘미 한목돼 가지고 시간이 팔목이 되어 죽기 때문에 시지가 태어날 수가 없어야 되지만 왜 태어나느냐, 이것도 불명한 이유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을 원리가 있다는 것만 말해주고요. 여기에서는 그 답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이 대운에는 분명하게 여기 감으로써 바로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대운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암장수가 없으면 동일하게 결혼을 했다면 이 대운도 남편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 대운에는 암장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대운에는 암장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금을 거간다는 것에서 완전히 암장수가 있음으로써 이 대운에 큰애도 낳고 출산도 하고 이 대운에는 큰애와 남편이 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